예향의 도시 통영. 아름다운 풍광과 이순신 충무공의 혼이 서려 있는 역사의 고장.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사람 냄새 가득한 통영 중앙시장 지하에 극단 벅수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객석에 앉아 배우들과 박자를 맞추고 같이 울고 웃는 통영 연극의 벅수. 국민체조 시작! 장창석, 통영예술 DNA를 품다. (2020년) 통영 중앙시장 넘어 보이는 통영 항구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활짝 핀 봄꽃은 통영을 환하게 비추고 반짝이는 바다는 통영을 빛나게 만듭니다. 이런 아름다운 봄을 예술가들이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통영의 예술 DNA를 가득 품고 있는 사람, 통영 연극을 지키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경남 통영시 중앙동 233. 통영 중앙시장 한복판을 극단 벅수골 장창석 대표가 바삐 걸어갑니다. 극단 벅수골은 1981년 3월 20일에 문을 연 통영의 유일한 극단으로 통영 중앙시장 지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 극단 벅수골 소극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빼곡히 붙은 연극 포스터가 이곳이 극장이란 걸 말해주죠. 이 극단 창단은 형이 그 극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따 내려와서 보니까 그분을 한 5년 하다가 여절하게 됩니다. 43살에 여절하다 보니까 이 극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누가 들썩 이어갈 사람이 그리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행계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이거지 하다 보면 지금 35년을 해왔네. 화려한 상패와 상장에 빈틈없이 빼곡히 붙어있는 공연 사진 액자들은 극단 벅수골이 지나온 역사를 말하는 듯합니다. 가만히 앉아 희곡 전집을 바라보는 장창석 대표. 마치 지난 세월이라도 떠올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기억이 예를 들면 야속고의 달빛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주로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속고 설화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올린 경우가 있고 또 주로 극단 벅수골에서 만들고 무대에 올린 수많은 작품들은 각각의 책이 되어 한쪽 벽에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극단 벅수골과 연극 작품들은 차곡차곡 쌓여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희곡 관련된 우리나라의 한국 현대 비극사라든지 이런 게 다 요령기 돼 있기 때문에 1981년 3월 20일 고 장현 씨를 대표하는 극단 벅수골이 만들어져 그해 5월 토끼와 포수를 복례 극장에 창단 공연으로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나의 이후 벅수골은 통영의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만들어 무대에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백합은 통영의 12공방 중 하나로 중요 무형문화재 10호인 통영 나전칠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민주가 다니던 신문사 선배님. 죄송합니다. 삼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 예.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극 스승이시고요. 연극 시작할 때부터 저를 가르쳐줬고 대표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연극을 하면서 바라본 선생님은 이제 한편으로는 카리스마장, 카리스마장. 그 저희 또래들은 다 무서워하고 아직도 대표님 말 한마디면은 그냥 촥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벅수골로 봤을 때 말 그대로 통영 연극을 지키고 있는 벅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벅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승, 돌장승을 이쪽 동네에서 벅수, 뭐 법수, 복수 막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 새벽간 밑에 가면 벅수라는 장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좀 비유를 해서 통영 사람들이 바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맞고 서 있는 바보를 뜻하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대표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영 연극을 계속 지키고 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굳은 일이 있으나 즐거우나 이렇게 버티고 있는 벅수,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삼촌 여기 촬영입니다. 저기 뭘 찾아? 삼촌이 그랬다 아닙니까? 야전장으로 서 일이 남아있다 하면 옹골진 제자 한 명 키우는 기라고. 어디 보자. 아이고야 이마 기울도 전칠해 보이고 이저 말도 잘 들을 게 생길까 보자 손. 제가 하여튼 83년 우리가 저기 극단이 81년부터 생겼거든요. 83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오랫동안 제가 잠깐 또 뭐 공부하러 나가거나 이런 시점 빼고는 거의 뭐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열정적이었어요. 정말 뭐 연극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연극 한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배고픈 직업이고 그걸 무엇하러 하냐라고까지도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도 정말 이악 물고 연극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아까 우리 지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복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벅수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연극 우리 통영의 연극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사실은 이렇게 해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렇게 극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표님의 손길이 안 간 것이 거의 없어요. 요즘도 매일 쓸고 닦고 막 불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데 거의 뭐 내일 모레 뭐 70이 될 분인데도 아직까지도 뭐 열정이 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그마한 손길들을 좀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도 뭐 풀어놓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야 뭐 항상 존경하는 대표님이죠. 네. 첫 번째는 저 우체국 옆에 있는 수천당 병원에 애정시대에 있던 수천당 병원 자리가 있는 사람 병원을 안 하고 우체국을 샀던 모양이에요. 빈 공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극단에 거의 그쪽을 가서 좀 빌려갖고 쓰고 있었어요. 극단을. 이따가 보니까 우체국에서 그걸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쫓겨나야 될 입장이라 여기가 동사무소 하던 자리였습니다. 옛날에. 지하에? 예, 지하에. 그것도 중앙동사무소가 될 게 아니고 여기서 임시로
이따가 저 지으면 건너가고 이걸 우리가 마침 구하다 보니 이게 빈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놀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히 해가지고 이걸 갖다 얻어왔지. 거의 시청 땅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시청 땅에서 열고 울맥회 자목기로 좀 이착해가지고 이게 우리 앉아서 살게 된 거지. 우리가 뭐 돈이 있어갖고 이걸 하는 시장 안에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었어요. 뭐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남한상이 스며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치열한 패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예술분을 느꼈습니다. 문양과 색깔이 신비하고 화려해 전국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통영의 나전칠기는 벌써 400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풍파를 견디고 이겨낸 후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나전칠기와 극단 벅수골의 모습은 어쩌면 통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창석 대표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관객석에 앉아 배우들의 연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연출가의 시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극단이 40주년이니까 제가 극단 생기고 3년 뒤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때 한 37년 이제 됐겠네. 만난 지가 대표님 만난 지가. 예. 그 당시에는 대표님은 그 당시 대표님 이 극단 만드신 형님이 그 당시에 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연출을 많이 보시고 대표님은 그때 스테이비를 했어요. 스테이비를 맨 처음에는. 예. 첫째는 엄청 부지런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 하고 저부터서도 손에 안 가는 부분도 이 극장에 대한 애착이 저희들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저희들이 어쩐 때는 좀 미안할 정도로. 장창석 대표는 오늘도 극단을 챙기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허리를 잔뜩 숙인 채 물이 잔뜩 묻은 걸레를 짜고 있네요. 여기 지하실이다 보니까 그 백에서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거지.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예, 그런. 기본 뭐 돈이 들어가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2003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때도 큰 피해가 있었다면서요? 그때 매미 때. 그때 이게가 을레가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이거 만조가 들면은 이게 사실은 저 바다 아닙니까 여기가 매립지가 되놓게는 그런 현상이지. 이래놓고 집에 가야 앉아. 걸레를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마치 방어막처럼 여러 겹으로 둘러놓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애착 있게 소극장을 관리한다는 배우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네요. 마무리를 하나 싶었더니 다시 걸레를 정리하네요. 빨개진 얼굴과 가쁜 숨으로 한참이나 움직인 후에야 뒷정리가 끝이 납니다. 무대에선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의 열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관객석에 앉은 장창석 대표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벅수골 창단 초기부터 지금껏 연극 외길을 달려온 장창석 대표. 홀로 앉은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하게 보이네요. 특히 머리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됐다. 내가 해갖고 그럼 신문사 그거 쌍같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뭐 예를 들자면 뭐
떠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하여튼 말을 하려면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서 나 김질이 말을 못하니까 특별하게 이 소극장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극단 대표가 돌아가시고 작품을 연출로 맡았는데 연출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제가 배우로 출연하게 되는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는 작품 관객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터질 정도로 작품이 특별하게 기억에 남네요. 그거는. 아 맞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요요요요요 터키 선수 닮은 저 친구가 유리하겠어. 아, 와요? 삼촌이 제자 되겠다고 나섰잖아. 어? 그저만만만만만만 어디 벤치? 무서우신데 처음에 극단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따뜻하신 연출님 대표님이 되신 것 같기는 해요. 처음보다는 나이가 드셨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창창한 청춘이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걸어 다니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항상 부지런하시고 이게 생활 습관을 보시면 되게 장수하시고 저희 곁에서 항상 또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계속 쭉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존경스럽고 고마운 부분이 있거든요. (1981년에) 창단한 극단 벅수골은 통영을 지키고 있는 장승의 이름 벅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바보라는 뜻도 있지만 통영을 지키는 문화 지킴이란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약 30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아직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 소리나다에는 연극의 중요한 요소인 대사가 없습니다. 대신 의성어, 의태어, 몸짓만으로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젊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독특한 형식의 연극이죠. 배우들의 연습을 지켜보던 장창석 대표가 한마디 거듭니다. 연출가의 말에 배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남녀 두 배우가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맞대보고 서로 호흡을 다시 한번 맞춰봅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찬 장창석 대표, 또 한마디 거드시네요. 자, 속구리 들고 모자 쉬고 일어나. 놓이라. 극단 벅수골이 통영 유일의 극단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창단 이래로 오랜 세월 함께했기 때문일까요? 배우들도 호흡이 척척입니다. 물론 연습하는 과정에서 너무 순수만 입각해 있는 것 같아. 지금 순수가 입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내가 말하고자 할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게 이 작품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사랑 소리나다라는 작품인데 의성어 어태어 작품입니다. 그 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의성어라는 것은 내면에 일어나는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표현이 안 좋으면 그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그 이야기 아까 우리가 말하던 그 본능의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서 싸우면서 절제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표현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두근두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두근도 입을만 두근거리는데 속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러나는 그 소리를 어떤 식으로 내느냐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리얼하게 보이느냐, 가슴이 툭 이런 걸 표현해내는 것을 지금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 작품도 의성어 어태이기 때문에 그 작품 이런 게 중요하니까. 통영 유일의 극단 벅수골은 사랑 소리나다 작품으로 해외에도 진출했습니다.
대사 대신 몸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모양새를 동원해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공연인데요. 기존의 장르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함과 독특한 발상 때문일까요? 홍콩, 러시아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탈리아까지 진출했습니다. 자주라게 1년에 한 4년 전부터 이제 한 해 정도에 러시아에 2번 갔다 왔고 이태리 한 번 갔다 왔고 미국 시애틀을 한 번 갔다 왔고 홍콩 한 번 갔다 왔고 그 정도 매년 가는 건 아니고요. 그 해외 이렇게 참석하게 되면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로? 또 우리가 또 외국 나가는 작품에서는 그 사랑 소리 나다라는 작품을 갖고 어성어 어터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또 언어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아요. 자막도 필요 없고 이렇게 뭐 마임처럼 몸짓만 하더라도 다 알아들으시. 들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 사랑한다 하면 누가 옆에서 사랑한다 하면 두근두근 이런 어떤 느낌을 주니까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대사가 없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소리와 몸짓만으로도 관객들을 웃기는 게 직접 느껴지는데요. 사랑 소리나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 사람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공연입니다. 배우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웃음 코드를 찾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인지 몰랐네요. 빼꼼 두리번 그러니까 척 샤샤샤샤샤샤 척 샤샤샤샤샤샤 척 샤샤샤샤샤샤. 비록 정확한 뜻은 몰라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정도면 관객들이 충분히 알아챌 수 있겠죠? 내가 연극을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그런 계기를 갖고 있는 경우한테 고맙다는 그 편지도 한번 받아보는데 어느 여고 학생이 이 작품을 한번 보고 나서 자기는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는데 대학을 갔어요. 그 애가 대학을 가고 서울에서 동성동에서 그런 나의 한 작품을 봤더랍니다. 보고 거기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강의에 친구들하고 이 강연을 보고 나서 어떤 또 대학의 아스 캠퍼스에서 이 그 토론을 좀 벌어졌는 것 같아요. 그때에서 통영에서 본 거하고 서울에서 본 거하고 그 관점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자기는 참 또 시골 촌애가 그래서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벅석골이 자기는 더 촌에 산 포를 더 많이 내지 않았을까. 그것만이라도 고맙다. 이런 땡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작품이 무겁고 안 무거운 간에 연극이라는 그 자체에 지방에서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거를 지금에서는 만족을 못 하더라도 거기 성장하면서 다른 데를 가더라도 거기 이런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는 그런 역할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저 멀리 바닷가 뒤로 여러 개의 섬이 보입니다. 통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60여 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영의 쪽빛 바다와 수백 개의 섬은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죠. 새빨간 동백이 피고 무심한 듯 배는 갈 길을 재촉하는 아름다운 통영의 봄. 통영 문화는 극단 벅수골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극단들이 지역 극단들이 생겨가지고 특색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이제
자기만이 이제 우리가 또 작품을 연극을 하다 보면 여러 기성작가 작품, 외국 번역 작품들만 이래 하다 보면은 밤낮 뒤따라가 땡기는 작품이지 우리가 창의력이 좀 없잖아요. 그럼 지역의 소재로 한다면은 지역 극단에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는 85년도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또 주민들과 같이 또 호흡을 하면서 또 여기는 또 대학이 없다 보니까 배우들 인력 수급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마을 사람들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뭐 설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연극을 해보자 이런 이제 생활문화 공동체의 성향을 많이 가져보자 이것이 지역에서 연극을 해야 될 그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관객 개발도 되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기성 배우들 중요한 역할들은 좀 기성 배우들이 좀 하고 또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또 주민 하는 거는 좀 가벼운 작품을 많이 이어가지고 같이 한 거지. 뭐 그렇게 뭐 큰 주인공을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저는 객원 배우고요. 옆 동네에 있는 배우인데 통영 복수골이랑 작품을 지금 한 5작품 정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 배우가 부족하다 보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처럼 내가 뭐 만약에 등이 가렵다라는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 주시면서 좀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예시도 되게 잘 들어가요. 예를 들어가면 설명을 잘하신다. 요즘에 연극이라고 하면 티켓 파워 그다음에 유명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관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극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돈이 된다, 연극으로 돈을. 그런데 대표님은 요즘 이제 지역을 가지고 하는 극단들이 많이 없는 반면에 통영 복수골은 늘 항상 1년에 꼭꼭 통영 특색을 가지고 공연을 하시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잘 몰랐던 분들, 윤희상이라든지 아니면 통영의 어떤 깊숙한 곳의 이야기들을 그냥 공연으로 재밌게 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작품들이 매년 나오니까 저희는 다른 후배들도 그걸 보고 다른 옆 동네에서도 와 그럼 우리도 우리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경남 안에서는 어쩌면 뭐 선봉자? 제일 선구자? 뭐라고 해야 되지? 멋쟁이. 앞장서서 하시니까 후배들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지는 것 같고 그게 여기 대표님의 가장 본받을 점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은 진짜 그만두신다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제자는 한 명 좀 키워야지. 그만한 솜씨가 끊기면 너무 아깝다 아이가. 안 그렇나? 지역의 문화가 담긴 언어를 우리는 사투리라고 부릅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담아낸 지역 예술 작품은 그 지역의 사투리나 문화적 특색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통영 사람들은 우리 동네 얘기라 더 반갑고 통영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은 지역 문화 작품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극단 벅수골은 통영 지역 문화자원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살아 숨쉬는 역사와 흔적과 기억,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아주 고단수라니까요. 저런 식으로 신기한 척하며 사람 관심 끄는데 고수인성이 1년에 올리시는 작품은 몇 작품 정도 되십니까? 한 4-5작품 정도 됩니다. 오늘 하는 거는 저 경남 연극제에 참가할 작품인데요. 우리 통영의 낮은 칠기의 장인의 한 일대기를 그리는 연극입니다. 주제를 매는 게 일단 낮은 칠기에 하는 장인의 노인의 그 한 살아온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는 스캔들이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뭐 마누라 죽고 뭐 이런
애안을 그리면서 나이 시기를 장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오는 그런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떤 자기만이 나름대로 이 백합이라는 자기 안에 백합 무늬로만 그리면서 그리는 장인인데 참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백합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 백합을 만드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 또 지역의 배우의 실정하고 또 우리의 제작비하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야 작품 선정이 안 되겠습니까? 또 지역의 특색도 좀 살려야 되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작품 고르는데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을까? 뭐 지역의 극단이다 보니까 지역의 소재를 갖다 작품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이 그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영 로드 스토리라는 어떤 해들에서 해마다 해가지고 한 몇 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품이 월급이 나가는 그 극단이 아니고 작품의 수당이 나가니까 또 배우들은 한 작품, 1년에 한 작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배우들이 한 서너 작품, 세 작품 정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 충족이 안 되다 보면 배우도 떠날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어렵다고 다 안 하겠습니까? 나이지. 극단 벅수골은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 위에 꾸준히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문화 소외지역 공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대표적인 문화 소외지역인 섬마을을 찾았습니다. 사랑도, 욕지도, 한산도 등 통영 지역 섬마을을 구석구석 순회한 건 물론이고 이후 강화도와 연천군, 남으로는 제주도의 우도와 마라도까지 전국 80여 개 지역으로 무대를 넓히기도 했죠. 경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촌촌미면이 그 사람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이제 감동을 먹어야 되는 시대야. 이제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나의 그 문화의 소비자로서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문화의 생산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감동을 생산해내고 또 지역민들하고 그 섬 주민들이라도 그렇게 하나의 그 문화의 주체로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준 거죠. 그 문화의 주체가 되고 감동을 같이 생산해내자고. 그 섬마을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순회 공연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함께 어울리는 그렇지 않으면 주제를 줘가지고 그 마을의 설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그 마을의 그 주제를 통해서 극본을 만들고 그 주민들과 함께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대에 포연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왔죠. 통영시 새벽로 27.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통제영은 삼군 수군 통제영의 약칭으로 삼군 수군 통제사가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수군을 지휘하던 본영을 말합니다. 1, 2, 3, 4, 5, 번호 끝! 위에서 만나볼까? 여기가 3도 수군 통제영의 중심 건물인 새벽관이야. 어때? 근사하지? 네! 극단 벅수골은 여러 창작 공연을 지역민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연극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기 물러갑니다. 저기 물러간다! 우리가 이겼다.
명백하여 다시는 조선을 침략할 수 없도록 하라. 일단 작년까지는 예술꽃 씨앗학교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지원 시스템이 바뀌어서 방과 후 이제 교실로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연극 동아리 방과 후 활동해서 아이들하고 통제형의 바람이라는 작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뭐 오디션을 통해서 뭐 배역은 나눠지겠지만 그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무대 전체로 다 서는 거죠. 일단은 한 7개월 정도 하는데 이제 그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이렇게 해서 올리죠. 근데 이제 뭐 이 연극이지만 좀 음악극 형식으로 뭐 노래도 있고 그 전체적인 군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만 이 대사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수군들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해전 씬 그런 거 따로 뭐 연습하고 뭐 농민 하는 친구들은 또 농민들 따로 연습을 하고 또 주된 친구들은 주된 그 스토리 흐름대로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또 어느 정도 딱딱딱 되면 한 번에 또 맞춰서 쭉 가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앞만 보고 가는 말처럼 여기 안에만 생각이나 이 모든 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연극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연극은 이런 독단적인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단체적인 협심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 아이들이 서로 막 부대끼면서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작업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봄으로써 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닌 좀 타인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넓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극단에서의 작업은 일단 제가 배우고 또 제가 모자란 부분은 꾸중도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하는 이거는 이제 저의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인데 이제 아이들과의 수업은 또 아이들이랑 하면 또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그 아이들만의 순수한 그런 생각과 시선들로 인해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바뀌죠. 그렇죠. 지금은 아무래도 시기상 올라올 일이 없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는 이제 이 시민문화회관의 상주단체이기 때문에 연습을 이제 요 지하 연습실에 가서 항상 합니다. 상주단체 공연도 있고 아니면 뭐 경남연극제 상주단체 공연, 뭐 청소년 연극제 그런 거 있을 때 뭐 항상 올라오고 또 저희 상주단체 공연 있을 때도 항상 올라와서 매일 올라와서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 통영시 남만공원길 29. 아름다운 통영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통영 시민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민문화회관과 극단 벅수골은 통영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육성이라는 주제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지역 문화 콘텐츠 문화공간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극단 벅수골은 11년째 통영시민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습하러요. 예, 저희가 통영시민문화회관 상주단체다 보니까 이 복수골이 매일 여기에 연습을 하러 옵니다. 지하 연습실로. 지하 연습실. 예. 공연도 특히 하시고. 주 공연은 극장에서 다 할 거고 또 네. 기본 본 리허설들도 다 대극장, 소극장, 극장에서 하고요. 예. 사실 회관을 쓴다는 게 유료지 않습니까? 상주단체들은 무료로 쓸 수 있죠. 그리고 회관 자체에서 움직이는 어떤 행사들도 같이 다 움직일 수 있고요. 연습실 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네. 물론 밑에 연습실에서도 모자란 연습들도 하고 부분 연습들도 하지만 주 연습은 다 올라와서 합니다. 쾌적하거든요, 더. 저도 이렇게 극단 생활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진짜 소원이 우리 복수골 소극장 지상으로 좀 올라갔으면. 지상으로 올라가서 좀 더 많은 연극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대표님 똑같은 마음이실 건데 유급 배우들이 좀 생겼으면 그래서 다른 일 안 하고 투잡 없이 정말 연극만 마음 놓고 편안하게 했으면 그게 우리 극단 식구들 대부분의 소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연극 강사한 지가 한 12년, 13년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투잡을 한다고 해도 연극 쪽 관련해서 가야 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 여러 군데 특히 전 고등학생들만 많이 수업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게 저 역시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가르치기도 하는 입장이고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게 주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또 좀 더 연기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제가 안 하더라도 연극 빼고 연극을 하면서도 학생들, 특히 동아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역색이 강하면 특히 우리 복수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의 전통 설화나 전설 이런 이야기도 통영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생깁니다. 근데 배우로서는 조금 힘든 게 비슷한 류의 연기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떤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생 준원이나 이런 후배들한테 계속 바라는 건 시간 나면 복수골 작품 말고 여건이 된다면 타 극단 가서 한 번씩 작품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그런 위험성은 조금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상, 생각일 뿐이겠지만 정말 번듯하고 멋진 극장 하나를 짓고 가지고 제가 막내 생활 벗어난 지 연극 생활 시작해서 막내 생활 벗어난 지가 불과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27, 8년을 해오면서 제 밑으로도 정말 괜찮고 이쁘고 멋진 배우들이 수두룩한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꿈꿔보긴 합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신나게 무대 위에서 뛰어노는 모습들. 극단 복수골 장창석 대표와 배우들이 통영시민문화회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상주단체 선정되고 우리 11년 차 선정된 거잖아요. 벌써 그래 됐죠. 그런데 오늘 이제 첫 연습하러 올라가는 길인데 마음이 어떠냐고. 대단. 길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지금 대단한 거죠. 농담도 하며 올라가는 길. 말은 길이 가팔라서 힘들다고 하지만 어쩐지 통영시민문화회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복수골의 비전이라면은 저 개인의 비전도 되겠지요. 하여튼 유급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배우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용 소극장이 지하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그리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향 통영은 음악, 문학, 미술 등 문화예술의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유명 예술가를 배출해낸 곳입니다. 즉, 예술적 DNA가 흐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고 우뚝 서 있는 벅수가 통영의 문화와 예술을 지키고 있다면 장창석 대표는 극단 벅수골에서
여전히 통영의 예술 DNA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극의 내용으로서는 지역적인 소재의 작품을 갖다 많이 올리는 것이 우리 극단의 또 컨셉이고 또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소극장에 빼곡하게 붙은 연극 포스터가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무대에선 새로운 연극 연습이 한창인 곳, 바로 극단 벅수골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 이 DNA가, 정말하면 DNA가, 문화적 DNA. DNA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지. 장창석 대표.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통영중앙시장 지하 극단 벅수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벅수처럼 늘 변함없이.